네, 이라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 관련 확진 여파로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월 1일이었습니까? 이후에 115일 만에 세 자릿수인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입항한 부산항에 입항한 이 러시아 선박 또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노동자 상당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역사회 감염이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라크로부터 교민이 293명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89명이 유증사였는데 예. 유증상자였었는데 공항 검역에서 36명이 일단 양성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어제 다시 35명이 양성이 돼서 이것은 아직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1명이 또 재검사 중이고 이 무증상 환자 중에서도 분명히 감염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은 부산의 그 러시아 원양호선 페트로 1호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94명 중에 32명이 확진이 되었지만 그때 승선했던 이 수리공들이 지금 토탈 8명이 감염되었거든요. 예. 이 8명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사회 감염, 즉 영도라든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지역사회 감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되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겠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 어저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서울 수도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즉 서울에서 11명, 경기에서 11명 해서 22명의 이제 부산의 이 5명은 수리공들이고요. 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 지금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고 예. 또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또 잘 알 수 없는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아직도 7%를 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높은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도 어제 미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해 상당히 높은 숫자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제 그 35명이라는 그것은 아직 통계에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예. 않거든요. 또 11명의 재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네네.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귀국하셨던 이라크 노동자분들 89명 말씀하신 것처럼 유증상자분들이셨는데 이 중에 좀 절반이 안 되는 숫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것이 그 전에 입국하신 분들 보면 105명 중에 45명이 확진이 되었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이라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서 무증상자 중에서도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40%까지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293명 중에 지금 상당수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예. 사실 해외 유입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역 격리 과정에서 좀 걸러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는 사실 높지 않다라는 게 입장입니다만 사실 좀 놓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7건의 8명 정도였었다고 그러는데 다 1차 감염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 이번 러시아 원양어선의 경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2차, 3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이 항만의 방역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필요할까요? 그럴 때 일단 절대적으로 인력, 장비, 시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부산항에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입항하는 선박수가 80척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러시아 선원들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 승선 검역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진단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금방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방역 위험 국가로 지정을 해서 일단 출항할 때부터 진단 검사를 받아서 즉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받고서 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항만의 그 검역 상태를 좀 더 인원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시설 또는 검역선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이 검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항만 관련 검역에 상당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단순히 좀 이게 부산 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부산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없고 지금은 여객선 자체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 항만에 있어서 화물선이라든지 원양 어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선원도 물론 많겠지만 굉장히 큰 배에서 이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예. 감염자가 있다 그러면은 확산 속도는 빠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수리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인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100%는 그걸 할 수 없는 즉 한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어떤 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외국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치료 비용을 우리 정부가 전액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 예. 외국인 환자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 보건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환자, 감염병 환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외국인들이 악용 사례들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선택적으로 잘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방책을 마련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치료비를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치료비 어느 정도 좀 글쎄요.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좀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이 적합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 고의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만약에 감염이 확진되었을 때 그 부분이 얼마나 증증으로 갈지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 일단 모든 환자는 다 치료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치료는 다 해주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좀 고의성이 다분한 입국이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 페널티를 좀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일까요? 페널티를 부과하려면 우리는 그거를 잘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예. 무증상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런 고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선박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승선했던 수리업체 직원 7명이 나중에 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좀 접촉자가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50여 명인데 앞으로 좀 추가 확진 또 지역사회로 또 감염이 번질 우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7월 8일 날 입항을 했는데 네네. 실제 승선 검사를 했을 때에는 승선 검역을 했을 때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무증상이기 때문에 예. 전혀 알 수가 없죠. 진단 검사를 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알게 된 것은 7월 23일 날 우리 수리공이 확진을 받으면서 이 94명을 전수 검사를 했더니 이 중에 32명이 양성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8일부터 20일간 수리공들이 한 70명 정도가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지금 5명, 처음에 1명하고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접촉자 2명이 더 추가돼서 토탈 8명이 지금 감염이 된 것이 확진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8일 이후에 승선을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2차, 3차, N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 러시아 선박 내 조리실 내 위생 상태 등 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봤더니 12개 환경 검체 중에 이제 확진자 선원의 100개에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전에 일본의 크루즈선에서도 보았듯이 이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100개에서는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 12곳을 해서 한 곳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 승선한 이 수리공들은 100개를 접촉했을 일은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좀 12곳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어야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로 봤을 때 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좀 더 자세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단 수리공들이 승선했을 때 접촉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감염이 되었을 거고 직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회의 같은 것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학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검체 조사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좀 방역에 좀 강화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상황을 보면요. 이제 27명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이었습니다. 부산을 빼고 나면 사실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에 이제 교회, 또 사무실, 또 요양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고 숫자 자체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서울 수도권이 계속 문제거든요. 여기서 네. 만약에 집단 발생이 되고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 아직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이 실제로 감염원 미상의 환자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어야 5% 이하로 줄어들어야만 좀 지역 발생, 산발적인 지역 발생이 줄어들 텐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참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최근에 와서는 그 대규모 교회 예배에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교회에 있어서는 실제로 예배 중에서도 감염이 되었고, 즉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했거나 뭐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했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했다든지 또 찬송가를 좀 부르지 말자고 그러고 있는데 예. 부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는 좀 제재를 받아야만 할 만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대규모 예배보다도 소규모 모임, 뭐 구역 예배라든지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혹은 성경 모임이라든지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작은 소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분들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지금 올 겨울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모임은 좀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이제 전국 교회에 이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첫 주말을 좀 맞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이 해제가 빨리 오지 않았냐 우려도 좀 큽니다. 근데 좀 차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모임은 가능한데 그분들이 개신교 신도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2주일 동안 발생도 하지 않았고 그다지 뭐 효과가 컸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다른 종교 단체들보다도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의 소모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좀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잘 억제를 해서 이 적어도 개신교회 이런 오명은 좀 씻어야지 지금 무슨 집단 발생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개신교 교회 소모임 네. 여기가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곳에서도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례도 많았고요. 예, 특성이요. 이 큰 교회 예배 안에서는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만났을 때는 그거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모임에서. 교회의 신도들이 서로 성경 모임을 한다고 그럴 때 서로 잘 안 하는 사람들끼리 설마 괜찮겠지 그러고 장시간 실내에서 모여 있으면서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임 자체를 하지 않아야지 일단 모임 다음에는 결국은 또 같이 식사하고 뭐 다과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야구 팬분들은 굉장히 좀 반가워할 소식입니다만 이제 야구 경기장의 문이 좀 열렸습니다. 최소 입장 인원이죠. 관중석이 10% 규모로 입장을 좀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든지 뭐 음식 섭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관객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예. 뭐 물 정도는 마셔도 되겠지만 하여튼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고 예. 서로 간에 거리 두기를 하면은 뭐 10%라 그러면 뭐 한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입장할 때는 잘 거리를 뛰어서 들어오겠지만 또 나갈 때는 그게 과연 잘 될까 하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경기 중에서 흥분해 갖고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응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죠. 것들을 어떻게 예.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또 경기장 내에는 야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든지 실내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서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들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확진자가 감염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서 좀 더 개선을 시켜 나가면서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조금 더 뭐 느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직은 방역 면에서만 보면 불안한 건 사실이죠. 예, 이제 야구장의 문도 좀 열렸고요. 또 본격적 휴가철도 시작된 만큼 보다 더 철저한 개인 방역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백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